정치 톡톡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관 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치부 황재영 기자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원희룡 전 제주지사 발탁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때 원전지사 홀대론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캠프에서 지원을 한 인물입니다. 선대본부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었는데요. 경선에서는 사실 대장동 일타 강사는 별명이 유명했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서 후보를 도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개발을 하려고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발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수위에서는 좀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이 원전지사 측근들이 인수위 진입을 많이 하지 못하면서 입각 가능성이 좀 많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을 발탁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했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다시 이제 정치인 장관입니다. 괜찮을까요? 국민의힘이 사실 김 전 장관을 좀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에 소위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 후보자의 경우 3번의 국회의원을 했을 때도 국토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문제 전문가라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원전지사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과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동력 삼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 전문가가 아닌 건설족이 아닌 저를 임명하는 그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면 그것을 법안으로 채택을 시켜야 국회를 통과시켜야 사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 큰 그림을 그리고 국토부는 좀 실질적인 실행 역할만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과연 원 후보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지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여가부 얘기해 보자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를 공언을 한 가운데 김현숙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단 말이죠. 어떤 인물이죠? 네, 후보자의 면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김 후보자는 조세와 연금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19대 의원으로서 주도를 했었고 그 뒤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김 후보자 내정은 여성가족부를 여성 문제는 물론이고 인구 문제를 포괄하는 미래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런 포석 속에서 단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여러 국민들과 다 소통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화합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오늘 의사 출신의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내정했다는 점도 이 출산 정책 같은 복지부 관련 역할은 이제 여가부로 좀 이관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초에 과기정통부 장관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 신용현 전 의원이나 현택한 서울대 공대 교수 등을 점쳤는데 결과는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과기정통부 장관에 내정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장은 3차원 반도체의 아버지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분인데요. 이 2001년 세계 표준 기술로 알려진 3차원 반도체 구조를 개발을 한 사람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리고 윤 당선인이 지난해 5월 정치 선언을 하기도 전에 공부 행보를 하고 있을 때 반도체 현황을 직접 브리핑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분야의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이게 정말 큰 위기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와 관련해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떨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이제 마쳤는데 한 절반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면서요?
네, 윤 당선인이 모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어떤 대화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정부 조직 개편 연기나 인선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최대한 마찰을 줄이겠다 이런 의지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조직 개편의 폭이나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언을 듣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황재현 기자였습니다.